예, 그 한국인의 전방위 지식인이었던 선비정신과 정길의 무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단위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이 가정에서 부족 단위로 이제 시족과 이렇게 부족 단위로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발전했던 시기와 그 엄마와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그 인류의 조상인 나반과 아반입니다. 예, 또 서양에서는 그거를 아담과 이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비 정신의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환인 사상의 출발이고 무인의 출발이면서 무당의 사상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선비 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족 단위에서 다시 이제 시족 단위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락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락 단위.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락 단위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부족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 단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수만 년의 지금 현재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도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미얀마 아니면 티벳, 네팔, 세상 어디든지 뭐냐면은 이 부족 단위의 생활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족 단위와 부족 단위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마을을 대표하고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그 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마을을 대표해서 의식을 시행하는 제주이면서 그 장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의 모든 생활을 이끌어가는 또 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한 대표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생활과 그 제사장과의 부분을 일치화시켜서 우리가 재정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부족 단위로 전쟁을 치르고 될 때는 군사계급으로 바뀔 때는 이게 재정과 군사가 일치되는 재정일치사회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것이 재정일치사회가 제사를 지내는 그룹과 군사계급이 아니었고요. 그 말을 대표하는 생활규범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모계사회일 때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반이죠. 아만이죠. 나반과 아만이니까 아만이 이제 엄마 모계사회의 대표가 되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서 나반이 중심이 되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사상은 생활 규범을 특정 짓는 데서부터 출발했고 그 생활 규범을 특정 짓는 사람들을 남녀 공히 우리가 보살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면은 여자 대표자를 이제 보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남자를 뭐냐면 스님이라고 하죠. 엄격히 말하면 스님이 아니라 산님이 맞는 말이죠.
어쨌든 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인의 원래의 뿌리는 바로 남자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가 공이 남자나 여자가 다 보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로 넘어오면서 바로 보살은 여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 사설이 잃어버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바로 보살행으로서 뭐냐면은 현실 생활 규범에 맞추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과 대부는 동급입니다. 제사장이나 거기에 같은 대부는 같은 동급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부가 또 추천받아서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재정일치라는 것은 원래는 제사를 지내는 그룹과 생활 규범을 책임지는 그룹이 일치했다는 데서 나중에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부족 단위로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계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갈수록 바로 이 제사장과 재정일치 사이의 제사장들은 바로 정결의 무에 따르는 도덕성과 순결함과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가졌던 사람들, 이것을 바로 한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무인이라고 말하고요. 이 사람들을 바로 무당이라고 말하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1.1획도 티끌만도 오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야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1.1획이) 5점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도자나 공적인 일을 할 때는 1.1획이 티끌만한 것도 사익으로 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는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 벌면 정치 컨설턴트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그 컨설턴트 브로커들이 만들어주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이거는 환인, 무인, 무당, 선비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비는 결코 조선시대 때 말하는 양반들을 선비가 라고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정결의 무라는 것은 바로 그대로 올라갈수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결하고 고매하고 아름다움을 가진 자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선비인 것입니다. 그 선비의 뿌리는 바로 제사장이며 제사장은 무인이고 무인은 무당이고 우리의 엄마 아버지며 아담과 이브이며 나반과 아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대 순다 환인으로 갈수록 올라갈수록 그 도덕성과 정결의 아름다움을 가진 보살이었다는 것이고, 이 무당과 보살과 선비는 우리의 태고서와 상고사 고대서를 대변하는 전방위의 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현실 세계를 지향하며 현실의 아름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앙체계를 바탕으로 천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사상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앙체계를 바탕으로 보살행에서 나아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여기까지가 바로 남방문화권의 선비정신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남방문화권의 무인정신이고, 여기까지가 남방문화권의 무당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고사 고대사로 올라가면서 천명을 받드는 무당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천축환인 시대라고 대표하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아까 처음에 첫 강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개살의 영웅서사시에 나왔던 악과 선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결의 무의 정신이 그거를 받드는 제사장 계급인 무인과 무당과 환인이 어떻게 해서 천명을 받드는 관계로 발전해 가는가, 그리고 천명을 받드는 자를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고, 그 신의 대표성을 띈 사람을 우리가 환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다환인, 천축환인, 방고환인, 제스환인 시대까지는 바로 모계사의 유품을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라면, 배달환웅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때는 바로 청동기와 철기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계급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상고사와 고대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북의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북의 사회로 넘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북방문화권의 본격적인 진입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방문화권의 환인, 무인, 무당, 선비정신이 어떻게 해서 북방의 문화권의 무당으로 또 선비정신으로 발전해 가는가를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